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는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굳이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만으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랑하기에 기다리고 사랑하기에 견디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견디고 계십니까? 김재훈의 광야의 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 보내주신 사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His Beans라는 커피, 네, 이름이 보이고요.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His Beans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향기 내는 사람들의 임정택 대표, 오늘 광야 예찬의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향기 내는 사람들이 회사 이름인 거고, 네. His Beans Coffee가 이제 카페 이름인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진을 설명해 주신다면? 한 15년, 16년 전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히즈빈스 초창기 멤버들, 장애인 바리스타, 그리고 매니저, 본사 멤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1호점인가요? 여기는 호점으로 치면 4호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함께 사진 찍으신 분들 표정이 다 밝아서 네. 행복하게 일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대표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저 사진 속의 임 대표님과. 네. 네. 15년 세월이 흘러서요. 네. 아니, 근데 오히려 지금이 더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사진을 한 장 더 갖고 오셨거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분들도 함께 일하는 분들인가요? 네, 초창기 바리스타 분들이시고 네. 정신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지금 17년째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네. 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도 하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축하합니다. 대표로서 좀 뿌듯하고 보람도 너무 있으시겠습니다. 뿌듯하고 감사하고요. 네. 감동이죠. 그 네. 감사가 지금 대표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 일단 네.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향기 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하여서 시작된 회사이고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모든 장애인이라는 비전을 품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국내에는 15 유형의 장애인들이 계시고요. 또 전 세계에도 지금 13억 명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장애가 있지만 본인들의 꿈과 강점으로 얼마든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이고 네. 함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꿈을 쥐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제가 하는 영역만 잘하거든요. 사실 장애인들도 모든 영역을 잘할 수는 없지만 네. 그들이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영역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90%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드셔서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본인들마다 강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장애를 볼 때 어떤 부분이 어렵고 힘들까를 보잖아요. 사실 이분들 안에는 정말 순수하고 잘할 수 있는 그 강점과 꿈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발견하고 교육하고 함께 일하면 비장애인 이상의 전문가가 또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주로 발달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나요? 발달장애인 분들도 계시고요.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조현병, 조울증, 극한 우울증 갖고 계신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는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맞습니다. 영역의 분들인데 네. 그분들도 일하고 싶고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넘어 일을 해야 하고 네. 생계를 위해선 하지만 그들에게 일터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 환경적 요인 네. 이런 아픔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아픔을 보신 거잖아요. 보여주셨죠. 정확한 표현이네요. 매장 수가 꽤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점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국내외에 38개 매장이 있고요. 170명 이상의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개 매장은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고요. 31곳은 기업 내 사내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장에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매장이 있고 저희 공장이 있는데요. 네. 매장에 있는 바리스타는 100% 다 장애를 갖고 계시고요. 네. 관리자인 매니저만 비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도 로스팅, 또 베이커리 하는 로스터와 파티셰들도 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 가운데 장애인 비중이 꽤 높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 직원이 전체 한 280명 정도가 되는데 네. 물론 기업 소속으로 일하는 장애인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렇죠. 절반 이상이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기 내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기업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업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이윤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 참 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세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매출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좀 노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아직 크지 않지만 한 70억 정도 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회사는 지속 가능해야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네. 오랫동안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수익 모델과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그럼요. 중요한 한 축입니다. 네.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답변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년 동안 한 번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이른바 잘 나가는 기업들도 멈칫하기 마련이고 한번 좀 꺾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참 기적 같은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업에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네. 한데 네.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 상황을 풀어주실까요? 저는 한동대 재학 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25살이에요. 대단하십니다. 2학년 2학기였고 경영학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되나? 대학원을 가면 되나? 그때 창업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요. 지금 하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네. 타임머신이라는 창업 아이템을 만들었고 국내외 대회에서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네. 저는 창업 쪽으로 쭉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는 홍콩에서 열리는 창업 대회 나갔는데요. 한 중국인 친구가 본인의 꿈을 얘기하라고 하는 시간에 나는 중국의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창업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최종 목적이네요. 근데 그 중국인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가. 창업이라는 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인천에서 포항, 한동대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6시간 동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제가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만약에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가르쳐 주시면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창업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버스가 포항에 도착했고 한동대 캠퍼스 가는 그 길에서 그냥 한 구절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네. 그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그날 저녁에 기도실에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인생은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한 거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 창업을 하든 몇 살이든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겠다 하고 이제 뛰어다니다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바라보던 장애인과 그 이후에 바라보는 장애인들이 다른 각도로 느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전에는 장애인 자원봉사 한번 해본 적도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돈 벌고 잘 살까를 생각했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만 계속 주셔서 동사무소, 구청, 시청, 복지관, 협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정신장애분들하고 제가 한 4개월을 매주마다 하루를 풀로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친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과 밥 먹으러 나가고 노래방 가고 영화 보고 놀다 보니까 제가 형님, 누님 부르게 됐고 이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분들인지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너무나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장애인분들은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갔는데 제가 힘들 때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아, 너무 만나고 싶었고 이분들의 마음을 너무 알고 싶었는데 결국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일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그래도 용케 마음을 얻으셨네요. 그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같이 시간을 보냈고요. 그 하루 시설에서. 종일. 네. 정신재활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4개월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많이 친해지게 됐죠.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이후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로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또 장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일터를 원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럼 그 전에 생각했던 창업 아이템, 빌 게이츠 아이템은 이제 뒤로 하고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셨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카페였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해진 장애인 선생님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네네. 그런데 10명 중에 한 6, 7명이 다 커피를 하고 싶다는 하시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바리스타 열풍인가? 왜 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시지? 근데 그때 유행하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커피 프린스로점이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분들이 커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기였고 네. 제가 그 당시 친했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카페라는 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들은 집에서 나오고 병원에서 나오고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카페에서는 바리스타들 섞여서 일하고 수백 명의 고객들이 오면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 치료와 회복에 되게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하셔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창업은 일단 기초 자금도 필요한 거고 네. 학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으셨을 테고 네. 게다가 학교에 카페를 낸다는 건 학교도 도와주고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네. 이 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신 모양이에요. 초창기 멤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회의 시간을 잡고 네. 3시간을 잡으면 1시간 반은 찬양 부르 기도하면서 그 울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해보겠다 하는데 돈도 없고 장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국의 대표적인 바리스타 중에 유명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요.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한국 대표 심사위원 하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분께서 처음 교육을 해주시게 되셨고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없는 우리한테 주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 멤버 중에 한 명한테. 네. 그래서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포스코를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포스코에 6개월 동안 사업 제안을 드려서 첫 시드머니가 거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면서 첫 매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잣집 막내 아들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전혀 없었죠. 돈이. 네. 그래도 학교에서도 네. 또 뭐 한동대 기독교 정신과 어우러져서 카페를 창업하는 거를 허락을 해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동대에 4천 명의 학생들이 네. 우리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편견이 깨졌지만 이들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아, 네. 그래서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께 찾아가서 총장님 배워서 남주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지 해서 작은 공간 하나를 저희가 임대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이야 뭐 두 팔 벌 널려 환영하셨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준 제자가 얼마나 대견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냥 믿어주셨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재학 중이셨잖아요. 네. 졸업하고 해야 되겠다 할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네. 그땐 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지금 만나고 지금 그들과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셔서 사실 그때 저희 장로님, 권사님이신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제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네.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셨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청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게 오면 아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졸업은 하고 해야 되지만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실 법도 한데 네. 그래도 양보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귀한 카페가 탄생합니다. 처음에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고용될 예정인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무척 좋아했을 것 같고. 너무 좋아했죠. 네. 드디어 막 꿈꾸던 시간이 열렸으니까요. 2009년 9월 7일 날 첫 매장 오픈을 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줄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학생들이 계속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었어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못했는데. 근데 학교 안에 세 번째 카페였거든요. 아, 네. 드디어 커피가 맛있는 집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서기 시작했고 역시 품질로 승부해야 되는구나. 네, 바리스타 4명에서 시작했는데 금방 11명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하루에 많이 올 땐 1000명 이상이 왔어요. 정말 바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장애인 바리스타들께서 잘 하셨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용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견도 조금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매장에 비해 서비스가 조금 지체됐을 때도 있을 네. 텐데 네. 그런 걸 다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초기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대 학생들이 착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아, 네. 바리스타는 100%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일하지만 어디에도 장애인들이 일한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너무 그리고 잘하셨어요. 스타벅스 옆에 우리 카페가 있으면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카페에 들어오게끔 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커피가 가장 맛있고 가장 깨끗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이 되어야 장애인이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어주는 커피가 아니라 너무 맛있고 너무 공간이 좋아서 오는 카페가 되어야 된다는 게 목표였고 감사하게도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그 하나가 잘 되면 더 하고 싶긴 한데 네.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또 제약 중이었기 때문에 매장을 좀 늘리는 것도 조금 머뭇거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2호점은 얼마 만에 생긴 거예요? 2년 뒤에 오픈했어요.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네, 다른 곳에. 네, 포항 안에요. 아, 7번째 매장까지는 포항에 있고요. 아, 8번째 매장부터 서울 경기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일단 포항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어쨌든 장애인이 사회에 올바로 정착할 수 있고 그들의 생계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게 네. 목표라면 목표일까요? 네.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네.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을 장애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사실 가장 컸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만의 강점을 발견해서 전문적으로 교육해주는 시스템이 부족했고요. 옆에서 편견 없이 응원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문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문화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익 구조가 탄탄한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좋은 의도로 시도는 하지만 네. 수익 구조를 달성하기가 네. 쉽지 않은데 그 이유, 그 비결, 그 비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방향성이고 하나는 균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방향성이 나로 향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어떤 균형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경영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고객들의 만족과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가 탁월해야 되는 그런 상품력과 비즈니스 모델이 한 날개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게끔 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정말 그걸 확장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잘 나를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가 그냥 평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 이론이 17년 대표 경력에서 나온 내공이에요? 아니면 17년 전 한 경영학도의 풋풋한 생각이에요? 글쎄요. 아니 언제쯤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완성하셨을까 싶어요. 저희 멤버들이 제가 참 존경하거든요. 네. 저희 장애인 직원들도 그렇고 비장애인 직원들도 그렇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든 매출과 이익도 내야 되는데 처음 가진 이 마음과 이 문화와 이 사람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부딪힐 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치우치는 순간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이 균형이 참 중요하구나를 항상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스태프들이야 혹은 멤버들이야 뭐 이 상황을 반겼겠죠. 그리고 이제 기꺼이 함께 마음을 모으셨을 텐데 비장애인 스태프들, 비장애인 멤버들은 이른바 대표님과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인가요? 네. 어떻게 또 여기에 합류를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이 미션과 비전에 공감하는 멤버들이 동참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그래도 힘들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오래 일한 비장애인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직원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겠고 네. 이분들에게 받는 사랑, 이분들에게 얻는 그 힘이 너무 커서 처음에는 내가 더 에너지를 쓰고 내가 무언가를 도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의 본질 아닐까? 예수님께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잘 했더니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내가 채워지는 것처럼 그 놀라운 비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니까 국내 정신장애인들의 직업 유지율이 평균 18%더라고요. 네. 히스빈스는 90%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사실 그것을 매년 저희가 책정하고 매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기업에 돈을 벌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네. 사실 직원 수도 줄여야 되고 유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비즈니스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비즈니스가 목적이 되는 순간은 그 돈과 이윤과 비즈니스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면 비즈니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계속 체크하는 것이 한 명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3개월, 6개월, 12개월, 5년, 10년, 15년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일하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게 안 되면 그것을 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여기고요. 10명이 일을 시작하면 3개월 뒤에 한두 명 남거든요. 아, 통계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네. 근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지금 한 95% 정도가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하여서 몇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매니저들이 아침마다 출근하면 3가지를 묻습니다. 잠은 잘 잤는지, 그리고 약은 잘 드셨는지, 컨디션은 괜찮은지, 그에 맞게끔 교육하고, 그에 맞게끔 기다려주고, 그에 맞게끔 또 면담하고 하는 것들 포함해서 이 한 분 한 분의 성장을 위해서 본사의 직원들도 주기적으로 가서 만나고 면담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 전체적인 흐름들이 결국 이 직업 유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저희가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다각적 지지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다각적 지지. 지지 시스템. 네네. 그러니까 장애인 직원 한 명에게 네. 지역사회 최대 7명이 지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어. 이분이 그만두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네. 현장에 비장애인 관리자 매니저가 있고요. 네. 본사에도 담당자가 있고요. 지역사회 사회복지사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와서 면담을 바로 하고요. 정신과 의사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안 맞으면 약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 한 분이 일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네, 그런 속담이 있는 거죠. 네, 같은 맥락인데 그래도 고용된 우리 정신장애인 멤버들이 뭐 이탈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우리가 그냥 언뜻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없진 않았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조현병, 조울증, 극한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망상이 있고요. 환청이 들립니다.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분은 17년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매일 환청이 들리세요. 아유, 힘드시겠네요. 실제로 환청이 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누가 송곳으로 옆을 확 찌르는 느낌이에요. 근데 언제 찌를지 어딜 찌를지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하루는요.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아요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 네. 일을 잘 하시다가. 뭐 그럴 수 있죠.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히즈비스 명동점이었는데 매니저와 바리스타들이 이 바리스타를 기다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3개월을요. 채용 안 하고 기다렸어요. 막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힘내라고. 실제로 돌아왔고요. 지금 같이 일을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 생각지 못한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고통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시 힘을 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터가 있다는 건 정신장애인 본인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죠. 하지만 본인보다 더 기뻐할 사람이 바로 그분들의 가족이 아닐까 싶어서요. 맞습니다. 네, 그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할까 싶기도 하고 네. 어떻게 좀 반응을 느껴보셨습니까? 뭐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네.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장애인 부모회 여러 부모님들과 그동안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애인 아들, 딸을 둔 부모님의 소원은 내가 우리 아들, 딸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네. 내가 있으니 먹여 살리지만 내가 없으면 어떻게 스스로 살지. 이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건요. 결국은 내가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하는 것.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 삶을 스스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그 일자리가 많아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꿈과 강점을 잘 발견해서 교육하고 취업 준비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그 잘 지지할 수 있는 그 문화 시스템들이 이 세상 전반에 깔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한 롤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경영학을 공부하셨지만 그렇다고 이게 빌 게이츠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꿈꾼단 말이에요. 네.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장애인들을 위한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지만 빌 게이츠가 안 되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뭐 끊임없이 이제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같이 가는 수레바퀴인 거죠. 네. 네. 같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사회와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가 일자리를 원하시는데 네. 일자리의 키는 기업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업에게 대표님과 인사팀장님들을 만났더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장애인 고용 교육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줘야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해서 저희가 기업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컨설팅 하는 일이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메인 비즈니스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네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익도 생기게 하시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계신 일로 든든한 보장과 근거를 만드셨을 테고 네. 또 실제로 아무리 의무 고용이라고 해도 그걸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든 그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좀 같이 일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이런 컨설팅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특허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시스템이 특허를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특허가 2개 있어요. 네네. 하나는 장애인 고용 교육 관리와 문제 해결 이 전반의 프로세스 장애인 고용 관리 시스템 특허가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컨설팅과 유관한 거네요. 네,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직무 개발, 또 그에 맞게끔 채용, 교육 관리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전반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커피에 대한 특허입니다. 네. 저희가 생두를 다루고 로스팅을 직접 하고 유통을 다 하고 있는데 커피의 단맛을 강화하는 로스팅 기술을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첨가물 없이 로스팅만으로 커피의 단맛을 강화시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맛을 추출한다는 개념이네요. 커피 생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콩이거든요. 콩에 열을 가해서 초록색이 이제 갈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열을 어떻게 가하느냐에 따라서 겉만 익을 수도 있고 속까지 완벽하게 익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굽더라도 그렇겠죠. 돼지고기, 소고기를 구울 때 두 개를 똑같은 시간에 구우면 한쪽은 안 익고 한쪽은 타겠죠. 네네네. 콩마다도 그게 다 다르거든요. 이 전도율, 대류열을 잘 넣어서 속까지 익으면 단맛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좀 저희가 특허를 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장애인 고용 기업이 아니에요. 커피에서도 최고가 될 거예요. 네. 이런 마음가짐도 포함하고 그럼요. 있군요. 그래야 더 많은 고객들이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죠. 네. 그 회사의 직원 복지도 조금 궁금해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장애인 피고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비장애인에게도 적절한 복지가 제공될까 네. 싶기도 하고 네. 뭐 이건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네.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직원들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비장애인 직원들에게도 이곳에 와서 급여를 받는 걸 넘어서 매년마다 교육비를 그냥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는 로스팅을 배우고 싶고 누구는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고 누구는 경영을 배우고 싶으면 그것을 온전히 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F&B 커피에 쓰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커피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좀 자유롭게 하루에 2잔까지는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도 있고요. 그거 좋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족 친화 기업이어서 요즘에 이제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지금은 이렇게 배려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기업 문화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밖에 나가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자랑하게끔 만드는 장치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 문화를 뿌리 내리는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어디에 마음을 많이 쓰셨어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도 해야 되고 이윤 추구도 해야 되고 장애인도 세심하게 돌봐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들려면 뭔가 마음을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랑, 소통, 전문성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17년간 지켜왔습니다. 제가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직도 가야길이라는 책의 작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이기도 한데요. 그 책에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용기다. 그러니까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 사랑이 없는 건가? 사실 성경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해서 시작하잖아요. 네.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노력과 용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한 사람을 그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용기를 내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가치이고요. 두 번째, 소통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강점,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약점을 다 갖고 있죠. 80억 인구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약점을 더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비장애인도 약점 다 가지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다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개발하고 그걸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누구나 성취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면 비난하지 않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강점, 관점이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이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성인데 결국은 이 비전을 이루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비즈니스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가 탁월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도전해서 전문성을 좀 갖추자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선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네. 세계 어느 나라든 정신장애인들은 있기 마련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일종의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니까 네. 그들의 비즈니스 선교 모델로도 좀 확장시킬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한 6년 전에, 벌써 7년 전이죠.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네. 거기 계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마닐라의 그 빈민가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이분들도 자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히지빈스가 마닐라에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국에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필리핀 전혀 그렇죠.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코이카에서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생기게 됐고요. 딱 그 해에. 그래서 미랄복지재단과 저희가 협력해서 히지빈스 필리핀 매장을 2020년에 처음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매장을 다음으로 해서 지금은 히지빈스 키친이라고 하는 레스토랑까지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20명 이상의 장애인 바리스타, 셰프, 파티시들이 현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히스빈스 향기 내는 사람들이 하실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름을 참 잘 지으셨어요. 회사 이름도 그렇고 카페 이름도 그렇고. 네. 네. 그냥 하나님의 원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3개월 동안 저희 멤버들하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찾았던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정말 그 의미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근데 또 커피 브랜드니까요. 그래서 그의 커피콩들, 그의 카페 뭐 이런 의미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향기 내는 사람들도 향기 나는으로 할지 내는으로 할지 한참 고민했었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향기가 안 나더라고요. 사람이 참 연약해서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향기를 자연스럽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기를 내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고 진짜 그 향기를 좀 내어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그때 그냥 그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얼핏 들으면 승승장구한 것처럼 들립니다만 광야의 시간이 없진 않았을 텐데요. 매일 광야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네네. 지금 이 시간도. 네네. 그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었던 때가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13년 전에 매장들이 그때 한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포항시와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의 법적인 제도가 바뀌면서 저희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카페를 다 문을 닫아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걸 유지하려면
최소한 한 3억 정도를 마련해야 그걸 이제 보증금과 임대료를 해서 유지할 수 있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때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빌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왜 아니겠어요? 왜냐면 카페에서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한 명의 바리스타가 평생 정신병원을 26번을 입원을 반복하고 자살시도를 3번을 하고 죽으려고 20년을 살다가 이제 나 행복합니다라고 해서 삶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버티는 그 시간 동안에 급여를 겨우 주고 나니까 제가 가져갈 돈도 없고 저희 본사 멤버들이 가져갈 월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반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살이 한 번에 8kg가 빠지고 염증이 온몸에 가득 차고 집에 가서 누우면 그냥 울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면서 시작했지만 진짜 힘든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는데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오면서 정신장애인 직업 유지율 통계가 그때 나왔고요. 저희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국에 정신장애 전문가 교수님 8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전미 정신재활협회라고 하는 가장 큰 협회에서 저희 사례를 발표했고 우와. 국내에 이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저희가 포항에만 있던 히지빈스가 서울 경기에 기업들 사내 카페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딱 2년 반, 3년 만에 완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딱 넘어가게 됩니다. 그 3년의 시간을 제가 몇 분 만에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얄밉게 생각했던 한 말씀이 있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때는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참으니까 인내가 맞다 생각은 했고 인내는 갈아 넣으니까 연단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앞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그때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그때 만들었던 시스템들이 대기업들을 컨설팅하는 일들이 되고 특허를 내게 되면서 아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있구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타이밍에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타이밍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타이밍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참 많이 깨달았고 지금도 고난의 시기가 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타이밍에 하실 게 또 있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견뎌낸다는 건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버틴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얘기를 대표님 얘기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앞서 보여주신 청년 시절, 창업 시절 사진에 비해서 좀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살이 빠지셨기 때문이군요. 네.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도 위로합니다. 이런 숱한 광야 같은 시간들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저의 멘토인 정숙희 교수님이라고 한동대 교수님이신데 네. 제가 힘들 때 저는 포항 엄마라고 부르는 너무 귀한 분이신데 정태가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너가 행복하길 원하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 너한테. 너가 지쳐서 힘들어 쓰러져도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꿋꿋하게 하기 원하는 거 그런 거 원하시기보다 너가 하나님 안에 존재만으로 행복한 걸 원하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구나라는 걸 좀 알고 나서는 나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존재만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계속 좀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오해하지 말자. 제가 힘들 때 안식월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렇게 숲길을 걷는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번아웃 왔을 때였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 그거 안 해도 돼. 나는 너가 그걸 하기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정택이 너가 그냥 내 안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 하나에 그냥 무너졌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앞으로 향기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또 많으신 거죠? 일종의 이제 사명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 직원들과 2년 전에 같이 비전 2040을 같이 선포했었어요. 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의 장애인분들이 정말 본인의 강점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산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저희가 7가지 직무로 일자리를 주고 있어요. 네. 100가지 직무를 개발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IT, 문화예술, 체육 모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100가지 직무를 개발하고 7,000명의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두 번째 비전이고요. 세 번째는 1년에 5만 명 이상 교육할 수 있는 직무 훈련 학교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5만 명? 네. 그래서 지금 하이어 스쿨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돼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시작에 불과하군요. 네. 네. 2040이면 2040년까지 네, 맞습니다. 1억 이상의 전 세계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100가지 직무를 통해서 7,0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네. 1년에 5만 명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드시기를 네. 저희가 마음 모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감사 이전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마 그분들이 온전히 대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울컥울컥한 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히스빈스라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향기 내는 사람들의 임정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광야 예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과 지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노력과 용기다라는 대표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장애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봤기에 오래 기다리며 지지할 수 있었겠지요. 사랑과 지지가 만들어내는 일상 속의 작은 기적의 향기를 우리 삶에서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훈의 광야의 찬,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